이제 21장으로 오겠습니다. 21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산업의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외국인 근로자를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실 때 어떻게 했냐면, 과거에는 산업연수생들을 신분으로 들어왔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국가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이분들을 이제 모시고 들어왔는데, 말이 연수생이죠. 생이라는 것은 학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니다, 이게 깔려있는 겁니다. 근로자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기술 배워가지고 가는 학생이다. 거기에 또 깔려있는 것은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니까 노동법을 관철하지 않겠다. 이게 깔려있는 겁니다. 연차휴가 안 주겠다. 퇴직금 안 주겠다. 이런 식의 내용이 깔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수생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근로조건은 보호가 안 되는, 퇴직금 안 주는 이런 케이스가 벌어진 거죠. 근데 이분이 오히려 이탈해서 다른 사업체 취업했더니 더 괜찮아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하는 분들이 이게 생긴 겁니다. 오히려 이게 안 좋고 차라리 다른 사업장 가서 돈 많이 준 데 갔더니 더 좋더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악용되고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권 침해 문제도 상당히 발생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거 문제 있다, 바꾸자. 이제 솔직하게 연수생 아니다, 이분들은 근로자인 거니까 이제는 이제 없애버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아예 고용하는 것으로, 허가받아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냥 워크 퍼밋을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아예 제대로 바꾸자. 정정당당하게 그냥 근로자로서 고용하는 식으로 해서 보호하자.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낸 거죠. 이 법의 결과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게 고용 허가제에 관련된 주로 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적용하는가 하면 당연히 외국인에 관한 법이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거나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장, 이런 사업장에 적용을 합니다. 선언법에 적용받는 분들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언법에서는 따로 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지 않아요. 자, 고용 절차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외국인 고용법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논쟁 중에 하나가 외국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거든요. 그걸 이제 약간 무마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바로 외국인을 이제 뽑는 게 아니고 고용하는 게 아니고 내국인에 대한 구인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 이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내국인에 대한 구인 노력을 먼저 하도록 직업 안정 기간에 우선 내국인에 대한 구인 신청을 먼저 해야 돼요. 이걸요.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고용 허가 받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내국인에 대한 구인 신청을 해봤더니 안 돼요.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이제 고용하겠습니다, 허가해주세요. 고용 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제 신청하면은 이제 고용센터에서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그럼 이분이 좋겠습니다, 적격자를 추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선정하는 겁니다. 선정하게 되면 고용 허가를 해주고 고용 허가서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 구조가 먼저 내국인에 대한 구인 노력을 해보고 고용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허가 받았으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겠죠. 이제 근로계약 체결합니다. 체결하는데 이게 뭐 근로계약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마음대로 근로계약을 만들게 되면은 이 근로계약 내용을 너무 변형을 시켜가지고 인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의무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계약을 아직까지 이 근로자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산업인력공단의 근로계약 체계를 대행을 맡길 수도 있어요. 대행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해를 하시고요. 그 밑에는 제가 조금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전제하에서 조금 기간을 적어둔 거예요. 이것도 잘 나오니까. 언제,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얼마까지 들어왔을까요? 첫 번째 기준점, 입국일로부터. 자, 계약 체결이 아니에요. 입국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자,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고요. 3년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요. 2년 이내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근로하시는 것은 3+2 구조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한 4년 10개월 넘는데요. 그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3+2의 구조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취업에 대한 입국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본인 나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경우에 다시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 지나야지만 재취업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아주 뭐 이렇게 모범적인 분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요거를 3개월만 지나더라도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업장 변경도 안 했고, 우리나라에 있을 때 사업장 변경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내국인 고용은 어려운 그런 사업장이다. 그다음에 이미 이제 들어오고 나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고 3개월만 지나더라도 재취업할 수 있다. 이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없을 경우에는 원칙은 6개월이 지나야지만 재취업할 수가 있다. 이해하시고요.
일단 계약 체결 했으니까 이제 비자가 필요하겠죠. 비자 사증 발급 인증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대리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외국 근로자를 대리해서 이제 신청하는 제도가 돼 있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는 겁니다. 외국 근로자분이 들어와서 입국한 다음에 취업 교육을 해야 돼요. 취업 교육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진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3+2를 가지고서 근무를 하시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이 비자 종류를 따지면 이제 E9 비자 형태야. 그러니까 비전문 취업 비자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의 형태는 뭔가 하면은 유상구조인데요. 특례 제도가 있어요. 외국 근로자 고용의 특례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요거는 H2 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외국 국적의 동포예요, 동포. 우리나라 동포인데 국적이 외국 국적입니다. 요분들이 방문 취업 비자를 가지고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분들 고용할 때 이제 고용 허가가 아니고 고용 특례 확인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구조. 특례죠, 특례. 자, 외국인이죠. 방문 취업 비자, 해당 사증, 방문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 이걸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구직자 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특례 고용 가능 확인을 신청을 해요. 보니까 내국 인력을 고용을 했는데 고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특례 고용 하겠습니다. 요거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 요거 확인 신청해요. 그런 경우에 지급 안정기간의 장에 특례 고용 가능 확인을 신청하는 이제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 허가는 그냥 일반적인 외국인에 대한 허가로 보시면 되고, 이 특례 고용 가능 확인은 이제 방문 취업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분에 대해서 이 외국적 동포에 대해서 확인해주는 이런 제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구조는 유사합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이제 확인받았어요, 사용자가. 그러면 외국인 구직자 명부 중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용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사업장 중에서는 실제로 뭐, 이제 외국적인데 동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일하는데 이거 안 받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안 받고 하면 나중에 걸리면 이게 또 막 이 제도 혜택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게 좋긴 하죠,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 고용 가능 확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3년. 3년이고, 다시 기간 연장 2년까지. 그러니까 3+2 구조는 똑같아요. 3년 더하기 2년 구조를 띄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험제도를 또 좀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보험이 잘 안 돼 있으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나갈 때, 퇴직할 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제도를 좀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사용자가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하나가 출국 만기 보험 신탁이에요. 출국 만기 보험 신탁. 요건 뭔가 하면은, 이게 퇴직금에 대한 제도를 가름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퇴직금 줘야 되는데 퇴직금 지급할 때 이 보험 신탁에 가입하게 되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겠다. 이게 우리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용자가 출국 만기 보험 신탁에 가입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언제 지급하는가 하면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걸 지급해야 돼요. 독특하죠? 퇴직일이 아니에요. 그죠? 출국한 때부터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일단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 일종의 약간 차별 아니냐 이런 문제도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내인들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인데 이분은 출국일로부터 14일이니까 약간 그렇지 않아? 이런 논쟁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해외에 나가실 때 보시게 되면 출국장 일단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은행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살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나라 돌아가가지고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이 뭐 거의 퇴직금과 거의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보험에 사용자 가입을 해야 되고요. 임금 체불을 할지 모르니까 보증보험에 사용자는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들도 가입을 해야 돼요. 뭘 가입해야 되는가 하면 기국비용 보험신탁에 가입해야 됩니다. 기국비용 보험신탁. 요거는 기국하면은 비용이 필요할 건데 이 비용 없어가지고 못 나가면 문제가 되니까 요 보험에 가입하세요. 내용을 만들어놨어요. 기국비용 보험신탁. 그 다음에 상해보험에 가입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구조고요. 그 밑에 건 한번 쭉 보시죠. 이제 만약에 거짓이나 부정 이런 경우에는 이 고용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특례 고용 가능하기는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뭐 역시 불법인 경우에는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내용도 두고 있습니다. 한번 쭉 그것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소한다든지 이제 아니면 고용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내용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을 좀 보시죠. 8번.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왔는데 사업장을 바꾸고 싶어요.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럼 변경을 무한정 허용하고 있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변경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변경 신청을 이런 경우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정당한 사유로 계약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사용자가 뭐 이유가 있어가지고 계약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장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사업장 변경해주세요. 이걸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끝나버렸어요. 뭐 1년, 2년 끝났다. 그런데 이 사업장에서 갱신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는 다른 사업장 가겠습니다.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통념상 더 이상 이 사업장에서 근로가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그런 사유가 되면은 이제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근로자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이 사업장에서 곤란한데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근로자를 이제 고용 허가 받아가지고 누군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근데 이게 안 되면요. 3번, 출국해야 됩니다.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3개월 안에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예, 그때는 출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근로계약이 끝났는데 한 달 안에 근무처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출국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장 변경을 무한정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몇 번까지? 3회 더하기 2회. 그러니까 3년의 취업기간에서는 3회까지, 연장된 2년의 기간 속에는 2회까지, 그러니까 3 플러스 2 구조가 동일하게 가져간다. 이렇게 해서 최대 이제 그 연장된 기간까지 합치면 5회까지 가능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정도 이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두 문제 풀어보고 이것도 끝내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67쪽에 오셔서 4번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시죠. 67쪽에 4번 문제. 한 4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4번. 자, 여기까지. 해볼까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하세요. 맞죠?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맞고. 2번 산업인력 공간에 이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3번 사용자가 대리해가지고 사증 발급 인정서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4번 이제 연장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그죠?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 플러스 2 구조로 근로계약 체결하는 거죠. 자, 5번 직업 안정기간이 아닌 자는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관할을 해야지 민간이 관할하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직업 안정기간만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문제 더 풀고 근로복지 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8쪽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68쪽에 5번 문제. 이것도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30초 시작. 풀어보세요. 자, 5번 옳지 않은 것은 자, 표준근로계약 작성해야 된다. 맞죠? 2번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맞죠? 이것도 이제 2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제 뭐가 틀리냐면 이 주체가 근로자입니다. 이 귀국에 대한 비용보험은 이 근로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퇴직금에 대한 가름하는 제도인 이제 출국 만기보험 신탁은 사용자 가입을 해야 되고 귀국을 위한 비용 부담인 귀국비용 보험 신탁은 근로자 가입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아니죠. 3번이 틀린 거예요. 자, 4번, 5번은 뭐 취소할 수 있고 3년간 고용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거 물어본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22장까지 보고 이제 마무리 이 계열법을 이제 1차 노동법 1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22장은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나오면은
뭐 인생이 뭐 그런 거지 면서 뭐 그래 내가 뭐 했다라고 해서 맞추겠어 생각으로 좀 편하게 하셔야지 이거 뭐 맞추겠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너무 조항이 많고 이게 또 교수님들이 또 의외로 이상한 데서 문제를 내요. 이걸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는 게 나왔더라도 그냥 뭐 가볍게 좀 하나 틀려준다는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되는 그런 법입니다. 너무 과하게 보시면 안 되는 그런 법이에요.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